자, 반갑습니다. 여리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머신링 센터 절삭 가공에서 상향 가공, 하향 가공의 구분 방법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상향 가공, 하향 가공에 따른 머신링 센터 프로그램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 센터 또는 범용 밀링에서의 절삭 가공은 공구가 회전을 하고 회전 운동을 하고 공작물이 직선 이송 운동을 하면서 절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공구의 회전을 먼저 살펴보면 머신링 센터에서의 공구 회전은 정회전과 역회전으로 구분이 됩니다. 주축 정회전 M03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주축 정회전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주축 정회전입니다. 그리고 주축 역회전 M04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주축 역회전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주축 정회전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것이 주축 정회전이고, 주축 역회전은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주축 역회전입니다. 그래서 머신링 센터에서의 절삭 가공은 공구 정회전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M03 주축 정회전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머신 센터의 절삭 가공은 주축 정회전으로 이루어진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머신 센터에서의 절삭 가공은 주축 정회전으로 이루어지고, 또 공구의 회전과 공작물의 이송 방향에 따라서 상향 가공과 하향 가공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상향 가공을 살펴보면, 상향 가공은 공구의 회전 방향과 공작물의 진행 방향이 반대가 될 때 상향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림을 살펴보면 공구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작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을 때 공구가 공작물을 들어 올리는 방향으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상향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어떨 때 이런 가공이 일어나느냐? 회전 방향과 이송 방향이 반대죠. 자, 반대가 될 때 상향 가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상향 가공은 공구의 회전 방향과 공작물의 진행 방향이 반대가 될 때 나타난다. 자, 그리고 하향 가공은 공구의 회전 방향과 공작물의 진행 방향이 같을 때 나타나는 것이 하향 가공입니다. 자, 그림을 살펴보면 공구는 마찬가지로 정회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작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송이 된다고 했을 때 공구가 공작물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서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 아래로 내려지면서 가공을 한다고 해서 하향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하향 가공이 일어나는 조건은 공구의 회전 방향과 이송 방향이 같을 때, 자, 방향이 같죠? 같을 때 일어난다. 자, 상향 가공은 회전 방향과 이송 방향이 다르죠? 회전 방향과 이송 방향이 다를 때 상향 가공이 이루어지고, 이송 방향과 회전 방향이 같으면 하향 가공이 이루어진다. 자, 상향 가공, 하향 가공 어떨 때 일어나는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상향 가공, 하향 가공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향 가공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향 가공의 장점입니다. 자, 첫 번째, 칩이 절삭을 방해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뭐냐? 공구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가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칩이 가공할 면 위에 이렇게 쌓입니다. 그래서 칩이 직접적으로 가공에 방해를 하지는 않지만 가공할 면 위에 쌓이기 때문에 가공할 면을 좀 안 보이게 하는 단점도 있지만 칩이 절삭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 두 번째, 기계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기계에는 직접적인 무리를 주지 않는다. 두 번째 장점입니다. 세 번째, 이송시, 백내시가 제거가 된다. 자, 백내시가 뒤틈이라고도 하죠. 자, 백내시로 인해서 치수 오차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상향 가공을 하게 되면 백내시가 자동으로 제거가 됩니다. 자, 장점이 되겠죠. 네 번째, 커터날이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자, 커터날이 잘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을 살펴보면, 상향 가공의 단점을 살펴보면 공작물을 확실히 고정해야 한다. 자, 이 말은 뭐냐? 공작물을 들어 올리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공작물도 같이 들어 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을 확실히 고정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커터의 수명이 짧고 동력 소비가 크다. 이 말은 커터날은 잘 부서지지 않지만 마모가 많습니다. 마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수명이 짧고 동력 소비가 크다. 두 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향 가공을 하게 되면 하향 가공에 비해서 가공면이 깨끗하지 못하다. 가공면이 거칠거칠해진다. 그래서 상향 가공은 주로 봄용 밀링 가공이나 황삭 가공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공할 면 위에 칩이 쌓이기 때문에 가공할 면의 시야를 확보가 불량하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향 가공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상향 가공과 하향 가공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상향 가공의 장점이 하향 가공의 단점이 됩니다. 그리고 상향 가공의 단점이 하향 가공의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하향 가공의 장점입니다. 자, 공작물을 간단히 고정한다. 상향 가공에서는 공작물이 들어 올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고정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하향 가공에서는 아래쪽으로 가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작물이 들어 올려질 염려가 없죠. 그래서 공작물을 간단히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 커터의 마모는 작으며 동력 소비는 크다. 자, 상향 가공에서는 마모가 크고 수명이 짧고 그리고 동력 소비가 크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향 가공에서는 마모가 적으며 동력 소비가 적다.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공면이 상향 가공에 비해서 깨끗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가공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머시닝 센터 가공은 주로 하향 가공으로 가공을 합니다. 자, 이유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향 가공은 칩이 뒤쪽에 가공된 면 위에 쌓이기 때문에 가공할 면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상향 가공의 단점이 하향 가공의 장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하향 가공의 단점을 살펴보면 칩이 절삭을 방해합니다. 상향 가공에서는 칩이 절삭을 방해하지 않았지만 하향 가공에서는 칩이 뒤쪽에 쌓여 있기 때문에 가공을 좀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향 가공의 단점이고,
기계를 가공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계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향 가공의 단점이 되겠고, 하향 가공의 가장 큰 단점은 백래시 제거 장치가 없으면 가공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상향 가공은 백래시가 자동으로 제거가 되기 때문에 백래시 제거 장치가 필요가 없지만, 하향 가공에서는 백래시 제거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머시닝 센터에서는 이송기구 나사가 백래시가 거의 없는 볼나사를 씁니다. 볼나사를 쓰기 때문에 백래시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시닝 센터 가공에서는 주로 하향 가공으로 가공을 합니다. 가공면도 깨끗이 가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머시닝 센터에서는 하향 가공으로 가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향 가공 단점, 마지막 커터 날이 잘 부러진다. 자, 이송을 급하게 하다 보면 커터의 날이 잘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향 가공에서는 급하게 이송을 하지 않고 정확한 이송 값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머시닝 센터에서는 정확하게 이송이 되기 때문에 별 염려가 없겠죠. 자, 머시닝 센터에서는 하향 가공으로 주로 가공한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향 가공의 장점이 하향 가공의 단점이 되고, 상향 가공의 단점이 하향 가공의 장점이 되기 때문에 상향 가공 장점 단점을 잘 정리를 해 놓으면 하향 가공의 장점과 단점도 잘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상향 가공, 하향 가공의 특징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머시닝 센터 가공 프로그램에서 상향 가공, 하향 가공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도면에서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가공될 영역입니다. 자, 이처럼 프로그램 경로에서 바깥쪽을 가공하는 것을 윤곽 가공이라고 합니다. 이런 윤곽 가공을 할 때 상향 가공, 하향 가공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할 경우 바깥쪽 윤곽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구가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야 될 겁니다. 자, 보정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왼쪽 보정일까요? 오른쪽 보정일까요? 자, 그렇죠. 진행 방향의 왼쪽 편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G41 왼쪽 보정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 보정을 해야지 바깥쪽이 가공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루어지는 가공은 상향 가공인지 하향 가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가 정회전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가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가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가공이 이루어지겠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가공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하향 가공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는 공구가 왼쪽 보정 G41 명령으로 왼쪽 보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때 가공되는 형태는 하향 가공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윤곽 가공에서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G41 왼쪽 보정이 이루어지고 이때 하향 가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에 공구는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위치를 해야 될 겁니다. 자, 보정이 된 상태겠죠. 왼쪽 보정일까요? 오른쪽 보정일까요? 그렇죠.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보정이겠죠. 그래서 G42 보정이 될 겁니다. G42 보정이 되고 이때 가공되는 형태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가공이 이루어지겠죠. 자,
공작물을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향 가공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 G40이 보정을 해야지 바깥쪽이 가공이 되고, 이때 가공의 형태는 상향 가공이더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윤곽 가공에서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G40이 오른쪽 보정이 이루어지고, 이때 가공은 상향 가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일반적으로 G41 보정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하면 하향 가공이 이루어지고, G42 보정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하면 상향 가공이 이루어진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G41 보정을 하게 되면 하향 가공이 이루어지고, G42 보정이 되면 상향 가공이 이루어진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MCT 머신 센터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는 주로 하향 가공을 한다 했죠. 그래서 하향 가공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깥쪽 가공이 아닌 안쪽,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이 안쪽을 가공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을 가공하는 것을 포켓 가공이라고 합니다. 포켓 가공. 이런 포켓 가공을 할 때 상향 절삭, 하향 절삭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경우 이 안쪽이 가공이 되기 위해서는 공구가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했을 경우 보정의 형태를 살펴보면 무슨 보정일까요?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으면 G40이 보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G40이 보정이 되었을 때 가공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가공이 되겠죠. 자, 윤곽에서 들어올리는 방향, 이렇게 들어올리는 방향으로 가공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상향 가공이 된다. 자, 윤곽 가공과 마찬가지로 G40이 보정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하면 상향 가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G40이 오른쪽 보정이 되고 이때는 상향 가공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내용은 포켓 가공에서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G40이 오른쪽 보정이 되고 가공은 상향 가공이 된다. 포켓 가공이나 윤곽 가공에서 G40이 보정이 되도록 프로그램하면 상향 가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초록색 화살표 방향으로 프로그램 했을 경우 이 안쪽 포켓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공구는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공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향 가공이 이루어지겠죠. 보정은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G41 왼쪽 보정이 되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G41 왼쪽 보정이 이루어지고 가공은 하향 가공이더라. 그래서 정리를 하면 포켓 가공에서 초록색 화살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G41 왼쪽 보정이 이루어지고 하향 가공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켓 가공이나 윤곽 가공이나 G40이 보정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하면 상향 가공이 이루어지고 G40이 왼쪽 보정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하면 하향 가공이 이루어지더라.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G40이 보정이 되도록 프로그램하면 상향 가공, G41 왼쪽 보정이 되도록 프로그램하면 하향 가공이 된다.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머신인 센터의 상향 가공, 하향 가공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자, 도면에서 시작점에서 시작하여 윤곽 바깥쪽을 하향 가공하는 프로그램 명령은 공구 번호는 T04이고 이송 속도는 90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일단 바깥쪽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공구가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야 되겠죠. 자, 공구가 이런 식으로 보정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향 가공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무슨 보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G41 왼쪽 보정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하면 하향 가공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구가 G41 왼쪽 보정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구가 진행 방향의 왼쪽.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어느 것이 왼쪽 보정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것이 왼쪽 보정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G41 왼쪽 보정이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하향 가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살펴보면 자, 프로그램이 시계 방향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G02 명령이 나오고 절대좌표 G90 그리고 왼쪽 보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왼쪽 보정으로. 그래서 G41 명령이 나오고 360도 원호 가공에서는 IJ 명령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IJ 명령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정 번호 D04 그리고 이송 속도 이렇게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명령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명령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정한 것이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하향 가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G41 명령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하면 하향 가공이 이루어진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인 센터 상향 절삭, 하향 절삭 두 번째 예제. 자, 시작점에서 시작하여 포켓 안쪽을 하향 가공하는 프로그램 명령은 공구 번호는 T04, 이송 속도는 90.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공구가 일단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향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보정이 무슨 보정? 왼쪽 보정? G41 보정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하면 하향 가공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하향 가공이 될 수 있도록 G41 보정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는지 살펴보면 자,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진행 방향의 왼쪽 편에 공구가 있기 때문에 G41 보정이 되겠죠. 그러면 가공은 자연스럽게 하향 가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자, 프로그램이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G03 그리고 절대좌표 하향 가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G41 왼쪽 보정이 되겠죠. 그래서 G41 명령 그리고 360도 원호 가공이니까 RJ 명령 그리고 보정값 이송속도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 포켓 안쪽을 가공하는 하향 가공하는 프로그램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지 않지만 좀 보정해서 들어가지만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한다.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안쪽 면을 하향 가공할 때는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된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점에서 시작하여 포켓 안쪽을 상향 가공하는 프로그램 명령은, 자, 포켓 안쪽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구가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서 상향 가공이 되려고 하면 오른쪽 보조 G42 보정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될까요? 자,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진행하도록 명령을 하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명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G42 보정이 되고 상향 가공으로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명령을 살펴보면, 자, 프로그램은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G02 명령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절대좌표 G90, 그리고 오른쪽 보정이죠. 오른쪽 보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G42 명령, 그리고 360도 원호 가공이니까 IJ 명령, 그리고 보정값, 그리고 이송 속도,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 상향 가공으로 포켓을 가공하는 프로그램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XY 좌표가 없는 이유는 어떤 위치에서 보정을 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 위치와 그리고 종점 위치가 XY 좌표가 같기 때문에 XY 좌표가 생략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3번도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더 살펴보고 꼭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네 번째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